당신이 아직 모르는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적 자극 포인트가 있다. 누군가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마음에 드는 그와 대화하는 시간은 언제나 즐겁고 웃음꽃이 피어나며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왜인지 항상 좋은 사람이나 친구로는 인정받지만 연인으로는 선택받지 못한다. 조금만 더 그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는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사실 남자가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는 분명히 공통되는 자극 포인트가 존재한다. 특별히 미인이 아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연애 경험이 적어도 작은 장치 하나로 그의 감정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잘 풀리지 않았던 당신도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자극을 줄 수 있는 여성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가? 외모가 화려한 사람이나 섹시한 옷차림을 한 사람 또는 대화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을 상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남자를 사로잡는 자극이란 훨씬 조용하고 훨씬 깊은 것일 수 있다. 그것은 마음을 흔드는 존재감이다. 그의 마음 속에서 당신이 자꾸 신경 쓰여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함께했던 시간이 문득 떠오르거나 왜인지 다른 여성과 있어도 비교하게 되거나 메시지를 다시 보면서 한 번 더 만나고 싶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걸림을 만드는 여성이야말로 남성의 연심을 자극하고 사로잡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심리적 원리를 소개하겠다. 사람은 손에 닿을 듯 닿지 않는 것에 더 강하게 집착하는 성질이 있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여자는 나를 좋아한다고 확신하는 순간 흥미가 식어버리는 남성도 있다. 반대로 조금 마음을 열면서도 완전히 손에 넣은 것은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여성에게는 더 쫓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 즉 사로잡기 위한 최대의 자극은 조금만 더하면 닿을 것 같은 거리감이다. 물론 이것은 밀당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당신 자신이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자립해 있어야만 상대에게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여유가 자연스럽게 풍긴다. 이제부터 남자 마음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여성이 실천하는 5가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 모두 작은 말이나 몸짓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것이 쌓였을 때 그의 마음속에 당신이 자리 잡게 된다.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당신의 매력에 더해가길 바란다. 분명 그 끝에 선택받는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호감 표현이다. 마음에 드는 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은 많은 여성들로부터 받은 상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민 중 하나다. 너무 어필하면 가벼운 여자로 보일까봐 두렵다거나 너무 밀면 오히려 멀어질까 걱정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좋은 기회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끝내버린다. 그것이 연애가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남성의 속마음을 조금만 이야기하자면 결국 남자는 자신이 다가가도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피하고 싶고 거절당하고 싶지 않고 멋없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상대 여성이 혹시 맥락이 있나 싶게 해주는 그런 확신의 계기를 받았을 때 비로소 진지하게 움직일 수 있다. 여기서 효과적인 것이 적극적인 호감 표현이다. 그렇다고 과도한 사랑의 말이나 스킨십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번 당신만을 향한 호의를 작게 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과 이야기하면 항상 즐거워요라거나 오늘 만나서 정말 기뻤어요라거나 당신의 그런 생각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같은 말이다. 이렇게 대화 중에 당신을 보고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곳곳에 뿌리는 것이다. 매번 작은 호의의 씨앗을 뿌려감으로써 남성은 이 여자 나한테 호감 있구나 하는 확신을 서서히 키워간다. 그리고 확신이 자란 순간 그의 마음은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모드로 전환된다. 여기서 한 상담 사례를 소개하겠다. 수희라는 분은 계속 좋아했던 동료에게
아무런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싫어지고 싶지 않다거나 어색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앞서서 인사만 하고 끝나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매번 만나서 기쁘다는 것을 말로 표현해보라고 조언한 후 몇 주 뒤에 그에게서 이번에 둘이서 밥 먹으러 갈래요라는 제안을 받았다. 수희 씨는 놀라워했다. 이렇게 쉽게 움직여주다니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남성이다. 확신이 생긴 순간 남성은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한다. 당신이 그에게 어필하고 싶다면 항상 즐거워요라든가 당신을 만나서 좋았어요 같은 아주 짧은 호의의 표시를 먼저 실천해보길 바란다. 좋아해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다. 당신의 미소와 따뜻한 말이 그의 더 알고 싶다는 마음과 더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속시킬 것이다. 호감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만날 때마다 작은 호의를 꾸준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성은 반복되는 긍정적 신호를 통해 점점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행동으로 옮긴다. 당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면 그도 용기를 내어 다가올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호감 표현이 집착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매일 연락하거나 항상 그의 주변을 맴도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 적절한 간격을 두고 자연스럽게 호의를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치 햇살이 은은하게 비추듯이 당신의 따뜻함이 그에게 조금씩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애 대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연애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연애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신경 써줘도 친구 영역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빠른 단계에서 나는 연애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라는 신호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그와 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거창한 연출이 아니어도 괜찮다. 직장이라면 적당한 타이밍에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점심시간에 바깥바람 좀 쐬러 갈래요라고 가볍게 제안하는 것이다. 짧은 시간이라도 둘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존재가 특별하게 바뀌어 간다. 더 나아가 만약 내가 여자친구라면이라는 가정의 미래를 대화에 살짝 끼워 넣는 것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요라는 말에 내가 있으면 억지로라도 깨워줄 텐데라고 웃으며 말하거나 이렇게 맛있는 가게는 같이 올 사람이 여자친구 정도밖에 없겠네요 같은 말이다. 이런 말들은 전부 당신과의 미래 이미지를 그의 머릿속에 비추기 위한 스위치다. 한 번이라도 이미지를 심어주면 거기서부터 그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뿌려진다. 이후에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싹을 틔우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시선을 보내는 방법이다. 눈이 마주친 순간에 0.5초 정도만 더 길게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이다. 이 자연스러운 시선의 선물은 상상 이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어요라는 신호가 그 순간에 곧장 전달된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여성이 있었다. 어느 날 그와 사무실 휴게실에서 둘이 된 순간 가볍게 농담을 섞으면서 이런 순간이 왠지 데이트 같네요라고 말해봤다. 그러자 그날 밤 그에게서 오늘 그 말이 왠지 두근거렸어요라는 메시지가 왔다. 거기서부터 그의 태도가 바뀌어 며칠 후에는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라며 식사에 초대받았다고 한다. 당신이 조금만 용기를 내어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그 후에는 그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천천히 꽃피어간다. 연애 대상으로 인식시키는 과정에서 핵심은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다.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여성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외모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쓰되 내면의 매력도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당신만의 독특한 관점이나 생각 그리고 유머 감각 같은 것들이 그에게 당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만든다. 또한 공통 관심사를 찾아 대화의 깊이를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하면
자연스럽게 대화 시간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 세 번째는 의외성으로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이다.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마음의 떨림이 있다. 그리고 그 떨림을 가장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방법이 의외성을 만드는 것이다. 어떤 것인지 설명하겠다. 예를 들어 그에게서 초대를 받았을 때 응 갈기라고 바로 대답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그의 초대에 기쁜 마음을 돌려주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매번 바로 응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거기에 희소성은 생기지 않는다. 사실 연애에서 이 희소성이 남성의 추격 스위치를 누르는 큰 열쇠다. 일부러 3번에 1번 정도는 그날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안해요라고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이다. 단 포인트는 여기서부터다. 그 후에 반드시 그렇지만 다음 주라면 괜찮아요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는 거절당했지만 싫어하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인다. 이 흔들림이야말로 왜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에 열중하는 존재다. 매번 예측 가능한 반응보다 조금 예측을 벗어나는 쪽이 그의 관심과 의식이 훨씬 더 당신에게 향하게 된다. 또 하나 인상적인 의외성의 활용법이 있다. 그것은 스스로 거리를 확 좁힌 후에 훅 빠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벼운 스킨십이나 의미심장한 눈빛 또는 가기 싫다 같은 말로 순간 두근거리게 해놓고 다음 순간에는 태연하게 화제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방금 건 무슨 의미였지라는 작은 의문이 생기고 그 여운이 계속 남게 된다. 실제로 이전에 조언을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마음에 드는 남성과 첫 식사 후 헤어질 때 살짝 손을 잡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라고만 전한 뒤 바로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 그는 그 후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왔고 또 만나고 싶어요, 다음에는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라며 점점 스스로 움직여주게 되었다고 한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대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그에게 왜 더 알고 싶어라고 느끼게 하는 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므로써 당신의 존재는 그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의외성을 만드는 것은 계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다. 항상 예측 가능한 사람보다는 가끔 놀라움을 주는 사람이 더 기억에 남는다. 물론 이것이 일관성 없이 변덕스러운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가끔 예상치 못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네 번째는 주변 평가로 조용히 인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연애는 두 사람만의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은 주변의 평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특히 남성은 자신이 호감을 품고 있는 여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의식적으로 신경 쓴다. 그래서 당신이 조용히 인기 있는 여성이라는 인상이 그의 마음속 독점욕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극해간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기 있다는 어필을 일부러 티나게 하면 오히려 경계심을 삭거나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노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인기감이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친구 사이에서 너 정말 센스 있다라거나 항상 밝아서 분위기 좋아진다라고 들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호감의 축적이다. 이것이 당신 자신의 입이 아닌 주변의 입을 통해 전달됨으로써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확실히 매력적이구나라는 의식이 싹튼다. 한 여성이 상담하러 왔을 때 이렇게 말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제 앞에서는 담담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조언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그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좋은 인상을 쌓아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때부터 업무에서도 작은 잡무를 맡거나 동료를 자연스럽게 돕거나 어쨌든 뒤에서 배려하는 일을 정성껏 해냈다. 얼마 후 그 남성에게서 갑자기 너 정말 평판이 좋더라라는 말을 들었고 거기서부터 관계가 단번에 깊어졌다고 한다. 포인트는 스스로 전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의 입에서 당신의 매력이 새어나오는 것이 남성에게는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정론이라 해도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은 당신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린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 생각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부드럽게 대응할 수 있다면 당신의 품위와 인간성은 확실히 그의 눈에 각인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여성이라는 인상이야말로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만들어간다. 주변 평가를 활용하는 것은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다. 평소에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좋은 평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성 있게 행동하면 그 진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결국 그에게까지 도달하게 된다. 5번째는 자기가치 향상과 밀당의 조합이다. 당신이 그에게 손에 넣고 싶은 여성이 되기 위해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관점이 있다. 그것이 자기가치와 밀당의 절묘한 균형이다. 조금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연애도 상대에게 선택받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때 당신 자신의 매력이 어떻게 보이는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다. 먼저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본부터 살펴보자. 일주일에 2번은 운동을 해서 몸을 조금씩 가꾸는 것이다.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세나 표정 걷는 모습이 아름다워지도록 의식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준비해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제의 카페에 가보거나 간단한 상식이나 문화 음식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와의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드러냄으로써 이 사람은 만날 때마다 신선하다, 함께 있으면 뭔가 배우게 된다는 인상이 조용히 뿌리를 내린다. 외모와 내면, 이 양쪽을 조금씩 갈고 닦는 것이 당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린다. 하지만 자기 가치만 높다고 해서 남성이 스스로 쫓고 싶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거기서 필요한 것이 밀당이다. 그가 당신에게 호감을 보일 때 바로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 거리감을 유지하는 용기를 가져보길 바란다. 예를 들어 메시지 답장을 즉시 보내지 않는 것이다. 조금만 시간을 두되 온도감은 너무 차갑지 않게 미안해요. 지금 좀 바빠서 같은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만으로 그는 당신의 생활 속의 여백을 느끼고 더 알고 싶어진다. 또한 만나는 빈도도 매주 꼭이 아니라 이번 주는 좀 바빠서라며 자신의 일정을 우선시하면서 다음에 만날 날을 기대하는 마음은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다. 이 자기축과 호의에 섞는 방식의 양립이 그에게 당신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존재로 강하게 인식시킨다. 실제로 상담하러 온 한 여성도 항상 그의 페이스에 맞추다 보니 지쳐버려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전했다. 먼저 자신의 스케줄을 소중히 해보세요. 당신이 즐기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요라고 말이다.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취미나 일에 몰두하는 시간을 확보했고 그와의 대화에도 신선함이 생겼다. 그러자 그에게서 연락이 자연스럽게 늘었고 왠지 요즘 더 만나고 싶어지네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남성은 손이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에 있는 여성에게 더 강하게 끌린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꼈을 때 마음으로부터 소중히 하겠다고 결심한다. 자기가치 향상은 연애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은 자존감을 높이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매력이 발산되고 그것이 좋은 관계를 이끌어낸다. 밀당에서 주의할 점은 게임처럼 상대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적절한 거리감이 유지된다. 억지로 연락을 늦추거나 일부러 바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쁘고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5가지 자극 포인트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 번째인 적극적인 호감 표현을 실천하려면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거창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오늘 헤어스타일 바꿨네요. 잘 어울려요라거나 그 프로젝트 정말 잘 해내셨더라고요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인 연애 대상으로 인식시키는 것을 실천하려면 둘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회식 후에 같은 방향이네요. 같이 가요라거나 점심시간에 새로 생긴 카페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갈래요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둘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점점 특별한 존재가 된다. 세 번째인 의외성을 만드는 것을 실천하려면 예측 불가능한 면을 가끔 보여주는 것이 좋다. 평소에 조용한 성격이라면 가끔은 활발하게 웃거나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평소에 활발한 성격이라면 가끔은 진지하고 깊은 생각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면모가 상대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네 번째인 주변 평가를 활용하는 것을 실천하려면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 깊게 행동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별히 그가 보는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진정성 있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좋은 평판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에게도 전해진다. 다섯 번째인 자기 가치 향상과 밀당을 실천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모 가꾸기, 운동, 독서, 새로운 취미 배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바빠지면 억지로 밀당을 하지 않아도 적절한 거리감이 유지된다. 이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연애는 단순히 기술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상대를 만나는 것이다. 자신감 있고 밝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연애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기본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게 된다. 반대로 자신을 낮추거나 상대에게 지나치게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매력을 잃게 된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가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또한 연애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위에서 설명한 5가지 포인트도 결국 진심을 바탕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단순히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로 접근하면 상대도 그것을 느끼게 되고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진심으로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호감을 표현할 때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다. 연애는 또한 타이밍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서로의 상황이나 시기가 맞지 않으면 관계로 발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에 너무 좌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사람과 안 됐다고 해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타이밍이나 상황이 맞지 않았을 뿐이다. 다음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연애에서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할까봐 행동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친다. 하지만 거절은 그저 두 사람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다. 거절당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보길 바란다. 연애에서 소통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많은 관계가 소통의 부재로 문제가 생긴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이야기도 경청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다. 특히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첫째로 적극적인 호감 표현이 있다. 당신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작은 말과 행동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둘째로 연애 대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있다. 둘만의 시간을 만들고 미래를 암시하며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이다. 셋째로 의외성으로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면을 보여주어 상대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넷째로 주변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있다. 평소에 좋은 인상을 쌓아 자연스럽게 인기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다섯째로 자기가치 향상과 밀당의 조합이 있다. 스스로를 발전시키면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점이다. 억지로 연기하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당신다운 방식으로 당신만의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연애는 결국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관계는 없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키워나가길 바란다.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다만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행복하고 충만할 때 가장 매력적으로 빛난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가꾸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 집중하라. 그러면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면 된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라.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당신의 앞날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연애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상대를 찾으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서로의 장점을 보고 단점은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소한 단점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핵심 가치관과 성격이 당신과 맞는지 여부다. 표면적인 조건보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행복한지가 더 중요하다. 연애 초기에는 설렘과 두근거림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은 점차 줄어든다. 그때 남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그리고 편안함이다. 처음에 두근거림만 쫓다 보면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 지속 가능한 관계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연애에서는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만 하면 관계가 불균형해진다. 자신의 한계와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상대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말하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 것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연애는 또한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된다.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좋은 관계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모습이 되고 싶어지고 실제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특징이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직장에서 마음에 드는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적극적인 호감 표현으로 대화할 때마다 밝게 인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오늘 발표 정말 잘하셨어요라거나 그 아이디어 정말 좋았어요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칭찬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연애 대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새로 생긴 식당 가보고 싶은데 같이 가실래요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의외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와 다른 면을 가끔 보여주는 것이 좋다. 평소에 업무적인 이야기만 했다면 가끔은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유머 감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변 평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업무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좋은 평판으로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자기 가치 향상을 위해 업무 능력을 키우고 외모도 가꾸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밀당을 위해 매번 모든 제안에 응하기보다는 가끔은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개팅이나 미팅에서 만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경우도 생각해보자. 첫 만남에서는 적극적인 호감 표현으로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라거나 이야기 정말 재미있어요라는 식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연애 대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대화 중에 연애관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섞는 것이 좋다. 의외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인상과는 다른 면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처음에 조용해 보였다면 나중에 활발한 면을 보여주거나 반대로 처음에 활발해 보였다면 진지한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변 평가를 직접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대화 중에 친구들이나 가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의 인간관계가 좋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자기 가치 향상은 만남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외모를 가꾸고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밀당을 위해서는 첫 만남 후에 연락 빈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연락하기보다는 적당한 간격을 두면서 기대감을 유지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들은 적용된다. 메시지를 통해 호감을 표현하고 영상통화나 전화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연애 대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의외성을 만들기 위해 프로필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면을 대화 중에 드러내는 것도 좋다. 답장 시간을 조절하면서 적절한 밀당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애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상대에게 집착하는 것이다. 집착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를 망친다. 상대의 모든 행동에 일희일비하거나 항상 상대의 관심을 확인하려 하거나 상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모두 집착의 신호다. 이런 상태에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나 친구관계 자기개발 등 상대 외에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에 집중하라. 그러면 상대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더 여유 있게 관계를 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야 할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의견을 숨기거나 상대의 모든 요구에 맞추려 하면 오히려 매력을 잃게 된다. 자신감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소중하다. 그것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라. 물론 상대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맞추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게임을 하든 연애를 대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밀당이나 의외성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상대를 가지고 놀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성 있는 관계를 원한다면 게임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가야 한다. 비교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다른 커플과 비교하거나 상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관계에 독이 된다. 모든 관계는 고유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당신과 상대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또한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좋지 않다. 과거의 연애 경험이나 상처 때문에 현재의 관계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현재의 상대는 과거의 상대와 다른 사람이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되 그것에 갇혀서는 안 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에 임하라. 연애에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도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다. 모든 관계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하라. 설령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들을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은 충분히 충실한가?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좋은 연애를 위한 첫걸음이다. 자신을 먼저 알고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연애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협조하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변화하면 상대도 변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먼저 당신부터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그 노력이 결국 좋은 관계로 돌아올 것이다. 연애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 중 하나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큰 행복이다. 하지만 연애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연애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행복이다. 연애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 먼저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연애는 행복을 더해주는 보너스가 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연애가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아직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나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오늘 이 글에서 배운 것들을 실천해보라.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가라. 당신의 특별한 인연이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인연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제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다. 연애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작은 용기와 꾸준한 노력이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라. 호감을 표현하고 둘만의 시간을 만들고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가꾸어 나가라.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여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보면 이 모든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연애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 과정을 즐기면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자.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다. 언제 호감을 표현할지, 언제 거리를 둘지, 언제 적극적으로 다가갈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대가 바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조금 물러서서 기다려주는 것이 좋다. 반대로 상대가 여유롭고 기분이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도 솔직해져야 한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된다.
당신이 진심으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진심은 언제나 전해지기 마련이다. 가식적인 태도보다 진솔한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당신의 약점이나 부족한 점도 감추지 말고 보여주어도 괜찮다. 완벽한 척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한다.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면을 보여주면 된다. 연애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천천히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다. 서두르면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다. 상대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도록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조급해하지 말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면서 관계를 키워나가라. 그러면 언젠가 당신이 바라던 관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연애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두 사람이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이 좋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생각도 명확하게 전달하라. 서로 양보할 부분을 찾아 타협점을 찾는 것이 건강한 갈등 해결 방식이다. 갈등을 통해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라. 연애에서 신뢰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다. 신뢰는 관계의 기반이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약속을 지키며 정직해야 한다. 작은 거짓말도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대를 의심하기보다는 믿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연애에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인이 생기면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이다. 자신만의 취미나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라. 그래야 관계에 질리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서로에게 너무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숨막히게 느껴질 수 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히 여기는 균형이 필요하다. 연애에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해주는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쉽다. 하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면 관계가 더욱 따뜻해진다.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가 큰 힘을 발휘한다. 상대가 해준 것들을 당연시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자주 전달하라. 그것이 상대에게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줄 것이다. 연애에서 성장 마인드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기보다는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관계에는 어려움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문제를 피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라.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계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연애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에 만족하면서도 더 나은 관계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5가지 자극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호감 표현으로 상대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다. 둘째, 연애 대상으로 인식시켜 친구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셋째, 의외성으로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이다. 넷째, 주변 평가를 통해 조용히 인기를 전달하는 것이다. 다섯째, 자기 가치 향상과 적절한 밀당을 조합하는 것이다. 이 5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점을 잊지 마라. 기술이나 전략보다 진심이 먼저다. 당신의 진심이 전해질 때 상대의 마음도 움직인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상대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라. 그러면 당신이 바라는 사랑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당신은 누군가의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스스로 믿어라.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행운을 빈다. 당신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이 글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사랑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받아들일 준비만 하면 된다.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시작하라. 당신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곧 시작될 것이다. 연애에서 첫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다. 첫 만남에서의 인상은 오래 지속되며 이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첫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깔끔한 외모와 밝은 표정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어라.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적절히 반응하는 것도 좋은 인상을 남기는 방법이다. 첫 만남에서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호기심을 유발할 정도로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연애에서 유머 감각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된다. 너무 억지스러운 농담보다는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유머가 좋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유머도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물론 상대를 놀리거나 비하하는 유머는 피해야 한다. 함께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쌓이면 그것이 좋은 추억이 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연애에서 배려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다.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주거나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두었다가 선물하거나 바쁜 상대를 위해 밥을 준비해주는 것 같은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특별하게 만든다. 배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라.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라. 그런 진심 어린 배려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연애에서 솔직함의 가치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물론 상대를 상처 입히는 말은 피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솔직한 소통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오해가 생기면 바로 풀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 추측하거나 혼자 상상하기보다는 직접 대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연애에서 인내심도 필요하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상대가 내 마음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좋은 관계는 시간이 걸린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키워나가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언젠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연애에서 자기 반성도 중요하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만 탓하기 쉽다. 하지만 자신에게도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개선할 점을 찾아 노력하라. 그런 자기 반성과 성장의 자세가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낸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연애에서 존중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상대를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관계를 해친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라. 상대의 결정을 지지해주고 자유를 허용하라.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게 된다. 존중은 사랑의 기본 토대다. 연애에서 긍정적인 태도도 큰 도움이 된다. 항상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하라.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데 에너지를 쏟아라. 긍정적인 에너지는 전염된다. 당신이 긍정적이면 상대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함께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라. 그것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연애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어떤 사람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마음씨가 매력이며 어떤 사람은 지적인 대화 능력이 장점일 수 있다.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발전시켜라. 남들을 따라하려 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하라. 그 독특함이 바로 당신의 매력이다. 연애에서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너무 높은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가 완벽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중요한 부분에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소한 부분에서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상대와의 관계를 즐기라. 완벽한 관계는 없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연애에서 과거 연애 경험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도 좋다.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되 그것에 갇히지는 말아라. 이전 관계에서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분석해보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좋았던 점은 현재 관계에도 적용하라. 하지만 과거의 상대와 현재의 상대를 비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다르고 모든 관계는 고유하다. 과거는 참고만 하고 현재에 집중하라. 연애에서 친구의 조언을 참고하되 맹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친구들은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해주지만 그들이 당신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다. 최종 결정은 항상 당신 자신이 내려야 한다. 여러 의견을 듣되 자신의 직관과 판단을 믿어라. 당신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연애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거창한 이벤트나 선물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행복을 찾아라.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나 같이 밥을 먹는 순간이나 전화로 하루를 나누는 대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큰 사랑이 된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이다. 연애에서 서프라이즈의 효과도 활용해보라. 가끔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이벤트로 상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 거창할 필요는 없다. 상대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다 준다거나 갑자기 꽃을 선물한다거나 작은 편지를 쓰는 것도 좋다. 이런 작은 서프라이즈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예측 가능한 일상 속에서 가끔은 설렘을 선물해라. 그것이 사랑을 신선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연애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좋은 관계는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는 더욱 깊어진다.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어라. 개인적인 성장과 관계의 성장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행복한 사랑이 완성된다. 연애에서 시간의 힘을 믿는 것도 중요하다.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며 사랑이 성숙해진다. 처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의 깊은 사랑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관계를 키워나가라.
그러면 언젠가 깊고 성숙한 사랑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연애에서 상대의 가족과 친구를 존중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상대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당신에게도 중요해야 한다. 상대의 가족이나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노력하라. 그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면 상대는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잘 지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이 기본이다. 연애에서 추억을 만드는 것의 가치도 생각해보자. 함께한 추억은 관계의 소중한 자산이다.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추억이 된다. 나중에 그 추억들을 돌아보며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다. 일상 속에서도 작은 추억들을 만들어가라. 그 추억들이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연애에서 이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관계가 더 이상 서로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용기를 내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 이별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 다음에는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되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도 말아라.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연애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상대에게 맞추려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당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지키면서 관계를 유지하라. 자신을 희생하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서로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당신은 당신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마라. 연애에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좋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에만 집착하면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사랑을 발견하기도 한다. 선입견을 버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라. 처음 인상과 달리 알고 보면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만남에 임하면 사랑의 기회가 더 넓어진다. 연애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발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능력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소통하고 상대가 말할 때는 집중해서 들어라. 비언어적 소통도 중요하다. 눈 맞춤이나 표정 그리고 몸짓 등이 말만큼이나 많은 것을 전달한다. 효과적인 소통 능력을 기르면 관계가 더욱 원활해진다. 연애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행동하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할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감정 조절 능력이 좋은 사람은 관계에서도 더 안정적이다. 연애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자존감이 낮으면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관계에서 불안해하기 쉽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랑하라. 상대의 사랑으로 자존감을 채우려 하지 마라. 당신은 상대의 사랑 여부와 관계없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연애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는 자세도 중요하다. 성공적인 관계든 그렇지 않은 관계든 모든 경험에서 배울 점이 있다. 무엇이 효과적이었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라. 그 경험들이 당신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자세가 결국 당신을 더 좋은 파트너로 성장시킬 것이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다.
당신이 누군가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겨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라. 그런 당신에게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오늘 배운 5가지 포인트를 기억하고 실천하되 무엇보다 진심을 담아 행동하라. 기술이나 전략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당신의 진심이 상대에게 전해질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뎌라. 당신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곧 시작될 것이다. 행복한 연애를 응원한다. 당신의 앞날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믿어라. 그리고 시작하라. 지금 바로 시작하라. 당신의 사랑은 당신 손안에 있다. 그것을 잡아라. 놓치지 마라.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 당신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를 응원한다. 화이팅!